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영어 강사 레나쌤입니다. 오늘은 이과 핵심 문법인 분사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혹시 준동사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준동사란 출발은 동사에서 했는데 그 동사의 모양을 조금 바꿨더니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영어에서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분사라는 친구를 말해요. 시작은 동사에서 했는데 앞에 to를 붙였더니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 것을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하고, 또한 시작은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동사 뒤에 ing를 붙였더니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된 것을 동명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출발은 동사에서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된 것을 분사라고 해요. 즉 우리가 오늘 배울 분사라는 친구는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해요. 우리가 품사 처음 배울 때 형용사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역할. 즉 분사라는 친구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과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하면 명사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명사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어요. 보통 한 단어의 짧은 단어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진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꾸며줘요. 즉, 이 분사라는 친구가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 명사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우리말은 꾸며주는 말이 아무리 길어져도 명사 앞에 위치하지만 영어에서는 명사 앞이나 뒤 둘 다 위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짖고 있는 개라고 하면 a barking dog. 반면에 동네에서 크게 짖고 있는 개라고 하면 먼저 a dog를 써준 뒤에 어떤 개인지에 대해서 꾸며주는 말을 dog 뒤에 써야 해요. barking loudly in the neighborhood. 이렇게 우리말로는 짖고 있는 개가 됐든 동네에서 크게 짖고 있는 개가 됐든 개라는 명사가 항상 뒤에 나오고 꾸며주는 말이 앞에 위치하지만 영어에서는 dog라는 명사 앞 뒤로 꾸며주는 형용사가 위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사는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어는 몇 형식에 있죠? 2형식과 5형식, 즉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2형식 문장의 보어 자리에도 분사가 들어갈 수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의 보어 자리에도 분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시를 보기 전에 보어라는 친구는 보충 설명해 주는 친구예요. 2형식 문장에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S는 C, C는 S, 이렇게 보어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또한 5형식 문장에서는 보어라는 친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O는 C, C는 O, 이렇게 보어가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 am studying for the test. 이 문장에 우리가 자주 보던 비동사 ing 뭐뭐 하는 중 현재 진행 시제가 쓰였네요. 이 문장 구조를 하나씩 떼서 살펴보면 I, 나는 주어, am, 이다 동사, studying for the test,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중, 보어, 이렇게 2형식 문장의 보어 자리에 studying, ing가 쓰였는데 내가 공부 중인 거고 공부 중인 게 나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어 자리에 분사라는 친구가 쓰였어요. 5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가 쓰인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She heard him singing a song. She, 그녀는 주어, heard, 들었다 동사, him, 그가 목적어, singing a song,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목적격 보어. 이렇게 5형식 문장의 보어 자리에 singing, ing가 쓰였는데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그, 이 문장의 목적어인 him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분사라는 친구가 쓰였어요. 정리를 하면 분사라는 친구는 출발은 동사에서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형용사 역할을 하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2형식의 주격 보어 또는 5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준동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있다고 했죠.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겼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죠? 동사 원형의 ing. 이렇게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종류가 하나인데 분사라는 친구는 종류가 두 개나 돼요. 동사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도 있고 보통 ed로 끝나는 pp, 과거 분사도 있어요. 이렇게 종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ing를 쓸 것인지 pp를 쓸 것인지 구분해 줘야 해요.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또는 하고 있는 이렇게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하여진, 되는 또는 된 이렇게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고 수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여지는 것,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제 언제 ing를 쓰는지, 언제 pp를 써야 하는지 그 구분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앞서 분사의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것, 그리고 2형식 주격 보어와 5형식 목적격 보어라고 했죠. ing 쓸지 pp 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야 해요. ing, pp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지,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 5형식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셋 중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 줘야 해요. 그 이유는 이 셋 중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ing 쓸지 pp 쓸지에 대한 기준점이 달라져요. 먼저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인 경우에는 기준점이 명사예요. 그 명사를 기준으로 분사가 앞에 위치했든 뒤에 위치했든 상관없이 그 명사가 하는 것 또는 하고 있는 것이면 ing, 그리고 그 명사가 되는 것 또는 하여지는 것인 경우에는 pp. 예를 들어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을 분사를 사용해서 적어보면 falling leaves. falling은 한 단어이기 때문에 leaves라는 명사 앞에 위치했죠.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즉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ing 현재 분사를 써준 거예요. 반면에 이미 떨어진 나뭇잎이라고 하면 이미 떨어진 행위가 완료됐기 때문에 fallen leaves라고 해줘야 해요. fallen 또한 한 단어이기 때문에 leaves 앞에 위치했죠.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에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falling leaves, fallen leaves 이것들처럼 명사 앞에서도 위치할 수 있지만 두 단어 이상의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예를 들어 The woman wearing a scarf looks pretty. 이 문장에서는 wearing 이라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the woman을 꾸며주고 있어요.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여자는 looks pretty. 예쁘게 보인다. 그 여자가 스카프를 착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착용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인 ing를 쓴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He reads a lot of books written in English. 이 문장에서는 written이라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books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영어로 쓰여진 책. 책이 자기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니까 과거 분사인 pp를 쓴 거예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인 경우에는 그 명사를 기준으로 그 명사가 하는 것 또는 하고 있는 것이면 ing, 되는 것 또는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pp. 두 번째로 이 형식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인 경우에는 기준점이 주어예요. 왜 주어냐고 물으면 이 형식 주격 보어의 역할이 뭐였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 s는 c, c는 s, 즉 주어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주어를 기준으로 그 주어가 하는 것 또는 하고 있는 것이면 ing, 그리고 그 주어가 하여지는 것, 되는 것, 완료된 것이면 pp를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 She sat drinking coffee. She, 그녀는 주어, sat, 앉았다 동사, drinking coffee, 커피를 마시면서 보어, 즉 그녀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고 커피를 마시는 게 그녀. 이렇게 주격 보어 자리에 ing 현재 분사가 쓰였는데 그녀가 커피를 마셔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커피를 마시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주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니까 ing 현재 분사를 써준 거예요. 반면에 the driver is injured. the driver 그 운전자는 주어 is 이다 동사 injured 부상당한 보어 즉 그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거고 부상을 당한 게 그 운전자. 이렇게 주격 보어 자리에 pp 과거 분사가 쓰였는데 이 형식 문장이니까 주어를 기준으로 즉 그 운전자를 기준으로 운전자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부상을 당한 거니까 pp 과거 분사를 써준 거예요. 세 번째로 5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인 경우에는 기준점이 목적어예요. 그 이유는 목적격 보어의 역할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목적어를 기준으로 그 목적어가 하는 것 또는 하고 있는 것이면 ing, 그리고 그 목적어가 하여지는 것, 되는 것, 완료된 것이면 pp를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 I saw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 나는 주어, saw, 봤다 동사, the girl, 그녀가 목적어,
dancing on the stage.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목적격 보어. 그녀가 춤추고 있는 것이고 춤추고 있는 게 그녀죠. 이렇게 오형식 구조의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쓸지 pp 쓸지 구분할 때는 목적어를 기준으로 목적어가 하는 것이면 ing, 되는 것이면 pp. 그 소녀가 춤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춤을 추는 거니까 ing를 써주는 게 맞죠. 반면에 I heard my name called. I, 나는 주어. heard, 들었다, 동사. My name, 내 이름이 called, 불리는 것을 목적격 보어. 내 이름이 불리는 거고 불리는 게 내 이름.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쓸지 pp 쓸지 구분할 때는 목적어를 기준으로 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내 이름이 자기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니까 pp인 called를 쓴 거예요. 다음으로 분사 관련 문제 중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과 2과 문법에서 다룬 관계대명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때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 이 둘 중 주격 관대 더하기 비동사를 생략하는 부분이 분사와 관련이 있어요. 예문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I saw a man who was wearing a nice hat. 이 문장을 해석하면 나는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를 봤다. 여기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관계대명사 뒷부분을 보니 주어가 빠졌죠. 즉 여기에서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was라는 비동사와 함께 쓰였네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who was를 생략해주면 I saw a man wearing a nice hat. 여기 wearing, 이 친구가 우리가 오늘 배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 즉 나는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를 봤다. 결론적으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ing pp는 사실 주격 관대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두 문장을 분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꾸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풀면 돼요. 예를 들어 I know the girl, she is sitting next to Tom.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 앞서 관계대명사를 더할 때 어떻게 했죠? 가장 먼저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 찾기. 여기에서는 the girl 그리고 she. 그 다음에 she라는 대명사를 빼준 뒤에 the girl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는데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을 쓴 뒤에 나머지 뒷부분은 그대로 쭉 적어주면 I know the girl who is sitting next to Tom. 여기에서 who 뒷부분을 보니까 주어가 빠졌죠. 즉 주격 관계대명사고 is라는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who is를 생략해주면 I know the girl sitting next to To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과서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를 따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스킵해도 되고 이 부분을 학교 선생님이 설명했으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세요. 감정을 나타낼 때 또한 ing, 현재 분사, pp,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앞서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지 이형식 주격 보어 자리에 쓰였는지 오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였는지에 따라서 ing 쓸지 pp 쓸지 구분하는 기준점이 달라져요. 일단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는 아, 신난다, 재미있다, 지루하다, 놀랍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pp, 과거 분사를 써줘야 하고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 원인인 경우에는 ing, 현재 분사를 써줘야 해요. 감정을 주는 원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책이 자기 스스로 아, 지루하다 하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책은 우리한테 지루한 감정을 주는 거죠. 즉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 게 바로 감정의 원인이고 이 경우에는 현재 분사 ing를 써줘야 해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의 종류로는 exciting, excited, surprising, surprised, boring, bored, frightening, frightened, shocking, shocked, interesting, interested, embarrassing, embarrassed, annoying, annoyed, amazing, amazed, disappointing, disappointed, confusing, confused.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동작이 아니라 놀라운, 지루한, 무서운, 신이 난 이런 것처럼 감정이 들어간 단어들이에요. 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또한 원래 출발은 동사에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excite는 들뜨게 하다 라는 동사인데 ing와 pp 형태로 바꿨더니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신나는, 신이 난 이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surprise라고 하면 놀래키다 라는 동사인데 ing와 pp 형태로 바뀌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놀라운, 논란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놀라운, 논란 이런 것처럼 헷갈리기 때문에 pp 형태는 뭐뭐한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exciting은 신나는, excited는 신나는 감정을 느끼는. 그럼 이제 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ing를 쓸지 pp를 쓸지 구분할 때는 가장 먼저 ing와 pp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줘야 한다고 했죠. 분사라는 친구의 품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의 역할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보어 자리라고 하면 이형식 주격 보어도 있고 오형식 목적격 보어도 있는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 ing를 쓸지 pp를 쓸지 구분할 때도 그 ing, pp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지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기준점이 조금 달라져요. 먼저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기준이 그 꾸밈을 받는 명사예요. 명사가 신난다, 재미있다,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면 pp, 그리고 그 명사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 원인인 경우에는 ing, 현재 분사를 써줘야 해요. 예를 들어 The classroom was full of boring, bored students. 이 문장에서는 분사가 student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면 pp, 학생들이 어떤 감정을 주는 감정의 원인이면 ing를 써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지루하다라고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pp 형태인 bored를 써줘야 해요.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 또 다른 예시로 The boring, bored book made me fall asleep. 이 문장에서는 분사가 book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이 책을 기준으로 책이 느끼는 감정이면 pp, 책이 어떤 감정을 주는 원인이면 ing를 써주면 되는데 책은 감정을 느낄 수 없죠. 즉 현재 분사인 boring을 써줘야 해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지루한 책.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그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가 지루하다, 행복하다, 재미있다 하고 느끼는 감정에는 pp, 지루하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감정을 주는 원인이면 ing. 다음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이형식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이형식 보어 자리에 ing 쓸래, pp 쓸래 물어보면 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죠? 주어. 주어를 기준으로 그 주어가 느끼는 감정이면 pp, 어떤 감정을 주는 원인이면 ing. 예를 들어 The party is exciting, excited. 이 문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The party, 그 파티는 주어, is, 이다 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는 무슨 자리라고 했죠? 보어. 비동사 뒤는 보어, 즉 보어 자리에 ing 쓸 것인지 pp 쓸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형식 문장의 보어 자리에 분사를 묻는 문제에서는 기준이 주어라고 했죠. The party를 기준으로 파티가 느끼는 감정이면 pp, 어떤 감정을 주는 원인이면 ing. 파티는 감정을 느낄 수 없죠. 우리에게 신나는 감정을 주는 원인이니까 정답은 exciting. 또 다른 예시로 Amy was excited at the party.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Amy는 주어, was, 였다 동사, 비동사 뒤는 보어 자리라고 했죠. 이 형식 구조의 문장에서는 주어를 기준으로 봐야 하니까 이 문장에서는 Amy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Amy가 신난다 하고 느끼는 감정이니까 정답은 excited. 쌤, 근데 어차피 사물은 감정을 못 느끼니까 사람이면 pp 쓰고 사람이 아니면 ing 쓰면 되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사물은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 pp를 쓰는 게 맞지만 사람은 신난다, 재밌다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그 감정을 주는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ing, pp 둘 다 돼요. 예를 들어 He is bored, he is boring. 이 두 문장은 둘 다 올바른 문장이에요. 다만 둘의 의미가 달라요. bored는 pp니까 그가 느끼는 감정, 즉 그는 지루하다, 그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반면에 boring을 쓰게 되면 그 지루한 감정을 주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는 지루한 사람이다,
그는 노잼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 형식 주격 보어 자리에 ing 쓸지 pp 쓸지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기준이 주어, 주어가 느끼는 감정이면 pp,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 원인이면 ing,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ing지만 사람은 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 감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ng, pp 둘 다 된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오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쓸래, pp 쓸래 라고 물어보면 뭐를 기준으로 보라고 했죠? 목적어. 목적어가 느끼는 감정이면 pp, 어떤 감정을 주는 원인이면 ing. 예를 들어 I find that movie interesting, interested. 일단 먼저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I, 나는 주어, find, 생각한다, 동사, that movie, 그 영화를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ing, pp, 분사가 쓰였는데 오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 영화는 흥미롭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interesting. 이 문장 전체 해석하면 나는 그 영화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영화가 나에게 흥미로운 감정을 주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 The movie made me interested in science. 먼저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The movie, 그 영화는 주어, made, 만들었다, 동사, me, 나를,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ing, pp, 분사가 쓰였는데 오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기준이라고 했죠. 내가 과학에 흥미를 주는 원인이 아니라 내가 과학에 흥미를 느끼는 거니까 정답은 interested. 이 문장 전체 해석하면 그 영화는 나를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었다. 내가 과학에 흥미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분사에 대한 개념을 배웠는데 시험을 위해서 요점만 빠르게 총 정리할게요. 먼저 1번, 분사란 친구는 출발은 동사에서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된 친구이다. 2번, 분사의 종류로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 그리고 pp 형태의 과거 분사가 있다. 3번, ing 쓸지 pp 쓸지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먼저 크게는 감정을 나타내는지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닌지를 구분해야 한다.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ing, pp의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명사를 꾸며주는 ing, pp면 기준이 명사, 명사가 하는 거면 ing, 하여지는 것, 당하는 것이면 pp. 다만 주의할 점은 명사를 꾸며주는 ing, pp는 명사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 형식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준이 주어, 주어가 하는 거면 ing, 하여지는 것, 당하는 것이면 pp. 오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ing, pp는 기준이 목적어, 목적어가 하는 거면 ing, 하여지는 것, 당하는 것이면 pp.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또한 ing, pp의 역할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명사를 꾸며주는 ing, pp면 기준이 명사, 명사가 느끼는 감정이면 pp, 그 감정의 원인이면 ing. 이 형식에서는 주어가 기준, 주어가 느끼는 감정이면 pp, 그 감정의 원인이면 ing. 오형식에서는 목적어가 기준, 목적어가 느끼는 감정이면 pp, 그 감정의 원인이면 ing. 이렇게 분사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했는데 현재 분사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겼죠? 동사 원형의 ing. 근데 영어에서 동사 원형의 ing가 현재 분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명사라는 친구도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종종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하고 갈게요. 먼저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된 거죠. 즉 명사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반면에 현재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즉 형용사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니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 뒤인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반면에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생김새만 같지 해석도 다르고 역할도 아주 많이 다른 친구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둘 다 보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동사 뒤는 보어 자리라고 했죠. 비동사 뒤에 나오는 ing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해석을 해보면 돼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면 동명사,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현재 분사. 예를 들어 My dream is becoming a teacher. 여기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ing가 쓰였죠. 해석을 하면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는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반면에 I am doing my homework.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인 보어 자리에 ing가 쓰였는데 해석을 하면 나는 내 숙제를 하는 것 아니죠. 나는 내 숙제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될 때는 현재 분사. 마지막으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되지는 않지만 동명사인 경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용도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dressing room, 언뜻 보면 room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옷을 입고 있는 방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 dressing은 어떤 용도를 나타내요. 옷을 입기 위한 방, 즉 탈의실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 취급을 해요. 또 다른 예시로 running shoes, 언뜻 보면 shoe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뛰고 있는 신발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도 뛰기 위한 신발, 즉 운동화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dressing room, running shoes 이 두 단어가 만나서 탈의실, 운동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는 동명사로 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과거 분사는 때에 따라 아예 과거 동사와 생김새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과거 동사와 똑같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go, went, gone, see, saw, seen 이렇게 gone, seen 딱 봐도 과거 분사인 경우도 있지만 make, made, made, invite, invited, invited 이렇게 과거형과 과거 분사가 똑같이 생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밑줄 친 게 과거 분사인지 과거형인지 구분하는 문제 또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둘의 구분법을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과거형은 말 그대로 동사의 과거형이죠. 즉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동사 자리에 쓰이고 해석할 때는 과거형이니까 뭐뭐 했다. 반면에 과거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된 거라고 했죠. 형용사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뭐뭐 하여지는, 되는, 된 등으로 해석이 돼요. 부가적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현재, 과거라는 이름 때문에 현재 분사는 현재, 과거 분사는 과거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이름만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 거지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시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과거 분사는 형용사니까 형용사의 역할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The boy called the king of chess called me 이 문장에서 called라는 게 두 번 쓰였는데 하나는 과거형 동사이고 하나는 과거 분사예요.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죠. 먼저 과거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일단 이 문장은 2형식도 아니고 5형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에 쓰인 과거 분사 called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앞에 있는 called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지 뒤에 있는 called가 명사를 꾸며주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먼저 앞에 있는 called를 해석해보면 체스의 왕이라고 불리는 소년. 괜찮죠? 근데 뒤에 called를 과거 분사처럼 해석해보면 나라고 불리는 체스의 왕? 조금 이상하죠? 즉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called는 소년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체스의 왕이라고 불리는 소년은 주어 called, 불렀다, 동사 me, 나를, 목적어. 즉 뒤에 있는 called는 불렀다라는 의미의 과거 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제 분사 시험 유형을 정리한 후에 예상 문제를 풀어볼게요. 분사가 시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ing, pp 중에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 이때는 감정을 나타내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을 해줘야 하고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인지 주격 보어인지 목적격 보어인지에 따라서 기준점이 다른 점 유의해서 풀어야 해요. 두 번째로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 세 번째로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분하는 문제. 네 번째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문제. 다섯 번째로 어법 문제. 분사 관련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먼저 ing, pp 중에 올바른 분사가 쓰였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 수일치 확인할 것. 만약에 분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수일치를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어진 문장일수록 더욱더 수일치 신경 써줘야 해요. 마지막으로 영작이나 해석 문제. 먼저 첫 번째 문제,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주어진 단어의 올바른 형태를 쓰시오. ing 쓸지 pp 쓸지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인지,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인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인지 꼭 구분해서 기준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1번 I love pasta by my mom. 일단 앞에 있는 pasta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죠. 이때는 기준이 pasta. 파스타가 자기 스스로 요리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 의해 요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cooked. 2번 The dog on the street is cute. 여기에서도 the dog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니까 기준이 the dog. 그 개가 짖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짖는 거니까 정답은 barking. 3번 I saw a student a bike along the coast.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죠. I, 나는 주어, saw, 봤다, 동사, a student, 한 학생을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쓸지 pp 쓸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는 기준이 목적어라고 했죠. 학생이 자전거를 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전거를 타는 거니까 정답은 riding. 4번 Don't pick the flowers in the garden. 이 문장에서는 the flower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니까 기준은 the flowers, 그 꽃들이 자기 스스로 심는 게 아니라 심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planted. 5번 The bridge is two towns. 일단 비동사가 쓰였네요.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죠. The bridge, 그 다리는 주어, is, 이다,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 자리에 어떤 분사를 쓸지 정해야 하는데 이때는 기준이 주어. 그 다리가 연결하는 것이면 ing, 연결되는 것이면 pp. 근데 우리말 해석만으로 푸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래도 맞는 것 같고 저래도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어서 이럴 때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어려운데 마음에 각오 단단히 하고 들어주세요. 이거 한번 이해하면 앞으로의 영어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어려워도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혹시 타동사라는 것 들어본 적 있나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예요. 예를 들어 읽다 라고 하면 무엇을, 만나다 라고 하면 누구를, 사다 라고 하면 무엇을, 이렇게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없다라는 말은 수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수동태와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목적어를 맨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 I love her. love라는 동사는 타동사인데 타동사니까 뒤에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She is loved by me.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서 목적어가 맨 앞으로 오게 되니까 love라는 동사가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졌네요. 여기에서 by me는 목적어 아니에요.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다시 분사 얘기로 돌아와서 연결을 하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도 말이 될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보고 구분할 수 있어요. connect는 연결하다 무엇을,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타동사인데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pp, 수동 형태가 된 거겠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그대로 잘 있으면 원래대로 ing를 쓰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the bridge is two towns, 두 개의 마을을이라는 목적어가 그대로 살아있네요. 즉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connecting, 이 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the bridge is to the town. 이 문장에서 to the town,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쓰였네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목적어가 아니라고 했죠. 즉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없네요. connect라는 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pp 형태가 됐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즉 이 문장에서는 connected. 사실 우리말 해석만으로만 ing인지 pp인지 구분하게 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풀이에 있어서 한계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어가 그대로 잘 있는지 또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지를 보고 ing를 쓸지 pp를 쓸지 구분하는 방법이 더 체계적이고 정확해요. 지금 당장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복습해 주세요. 너무 중요해서 조금 설명이 길었네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도 올바른 분사 형태를 쓰는 것인데 이번 문제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따로 학교 선생님이 설명 안 해주셨으면 스킵해도 괜찮아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또한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인지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인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분사인지 꼭 구분해서 기준점을 찾은 뒤에 느끼는 감정이면 PP,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 원인이면 ing. 1번 I was to hear the news. 일단 이 형식 문장이네요. 이 형식 문장에서는 기준이 주어, 내가 놀라워하고 느끼는 감정이니까 정답은 surprised. 2번 The movie made me cry. 일단 touch라는 단어는 만지다 외에도 감동시키다, 마음을 움직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movie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 movie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영화는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정답은 touching, 감동적인 영화. 3번 The class was full of students. 이 문장에서는 학생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때는 기준이 학생들이고 신이 나는 감정을 느끼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정답은 excited. 4번 The lesson was so. 이 형식 문장이네요. 기준은 주어, 즉 lesson이 기준인 거니까 그 수업은 우리에게 지루한 감정을 주는 거죠. 정답은 boring. 5번 The new teacher is, she is not funny. 일단 이 문장에서는 앞부분만 보면 bored, boring 둘 다 가능해요. 하지만 뒷부분에서 단서를 주고 있어요. 그녀는 재미있지 않아. 즉 여기에서는 새로운 선생님이 느끼는 지루한 감정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지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boring을 써야 해요. She is bored 라고 하면 그녀가 지금 지루하다 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고 She is boring 하면 그 사람이 지루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동명사, 현재분사 구분하는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밑줄 친 ing의 쓰임을 적으시오. 원래라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와 같은 문제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하나씩 적어볼게요. 1번 The baby sleeping in his mom's arms looks so peaceful. 여기에서는 the bab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해석상으로도 그의 엄마 품에서 자고 있는 아기 뭐뭐하는 으로 해석이 되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 2번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our bodies. 이 문장에서는 운동하는 것,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동명사. 3번 She is cleaning her room.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she, 그녀는 주어, is, 이다 동사, 그리고 비동사 D는 보어 자리라고 했죠. 보어 자리에는 동명사, 현재 분사 둘 다 되기 때문에 해석으로 구분을 해줘야 해요. 뭐뭐 하는 것이면 동명사,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면 현재 분사. 이 문장에서는 그녀는 그녀의 방을 청소하고 있다,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니까 현재 분사. 만약에 she 대신에 my job을 써서 my job is cleaning the building 이었으면 내 직업은 청소하는 것입니다. 즉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4번 I enjoy dancing.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I, 나는 주어, enjoy, 즐긴다 동사, 그리고 즐긴다 라고 하면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자리에 dancing, 춤추는 것을 이라는 게 쓰였어요.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정답은 동명사. 5번 The new frying pan was expensive. 여기에서는 언뜻 보면 p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앞서 어떤 용도를 나타내고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이 되면 동명사 취급한다라고 했죠. 튀기고 있는 팬이 아니라 튀기기 위한 팬, 즉 후라이팬, 동명사입니다. 부가적으로 boiling water, 이 boiling water에서 boiling은 현재 분사예요. 언뜻 보면 끓는 물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frying pan이랑 비슷하게 느껴지겠지만 끓기 위한 물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도 않고 어떤 용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6번 Walnuts are good for preventing Alzheimer's disease.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죠.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 쓰였고 해석 또한 예방하는 것이니까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 뒤에 쓰인 ing는 동명사인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She loves the noise of falling rain. 언뜻 보면 전치사 뒤에 쓰였으니까 바로 동명사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rai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라는 짝꿍이 와야 하기 때문에 rain이라는 명사가 쓰인 거고 단지 그냥 그 rain이라는 명사를 falling이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상으로도 떨어지고 있는 것, 비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비. 즉 여기에서는 현재 분사. 네 번째 문제는 과거형 동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쉽게 구분하려면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과거 분사가 되려면 반드시 문장 어딘가에 진짜 동사가 하나는 있어줘야 해요. 1번 Mom made cookies for me. 일단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죠. 동사 하나는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made는 과거 분사일 수가 없어요. 해석상으로도 만들었다니까 여기에서 made는 과거 동사. 2번 Our teacher made us finish the report by Monday. 이 문장에서도 시켰다라는 의미의 과거 동사로 쓰인 거죠. 3번 Cars made in Korea are exported to other countries. 이 문장에서는 동사처럼 생긴 게 made도 있고 are도 있네요. 여기에서 쓰인 made는 car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차는 차인데 어떤 차?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 즉 여기에서 made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4번 What she made in her art class was amazing. 이 문장에서도 동사처럼 생긴 게 made도 있고 was도 있지만 여기서 made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made가 아니라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따라 나온 과거 동사예요. 5번 It made her heart melt.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녹이게 만들었다. 즉 여기에서도 과거 동사로 쓰였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주어진 두 문장을 분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앞서 주격 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일단 이 두 문장을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더해줄게요. 먼저 반복되는 것은 the boy, he. 근데 쌤, my cousin도 같은 사람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the boy, my cousin, he 셋 다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해석상으로도 그 소녀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나의 사촌이다. 이것보다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소녀는 내 사촌이다. 이게 더 자연스럽죠.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은 the boy 그리고 he. 그 다음 he를 빼준 뒤에 the boy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을 쓰고 he를 뺀 나머지 뒷부분을 그대로 적으면 is wearing a blue cap is my cousin. who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is라는 비동사가 쓰였는데 주격 관대 더하기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the boy wearing a blue cap is my cousin. 여섯 번째 문제는 어법 문제예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절대 눈으로만 풀지 말고 체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죠. 분사 관련 어법 문제는 두 가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1번 ing, pp 중에 올바른 분사가 쓰였는가 그리고 수일치.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멀어지는 경우에 특히 수일치 신경 써줘야 해요. 1번 I like cars making in Korea. 여기 ing가 쓰였는데 앞에 있는 car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 명사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차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making이 아니라 made를 써야겠죠.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2번 Do you know the man painting the wall? 일단 여기에서 painting은 앞에 있는 the 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그 남자를 기준으로 그 남자가 벽을 칠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ing 잘 쓰였어요. 3번 The boy naming James is very funny. 여기에서는 the bo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 소년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니까 naming이 아니라 named를 써야 해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 4번 The girl watering the flowers are my friend. 일단 그 소녀가 꽃에 물을 주는 거니까 ing는 잘 썼지만 The girl은 3인칭 단수니까 단수 동사인 is를 써줘야 하는데 복수 동사를 썼으니까 이 문장도 틀린 문장. 이렇게 문장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분사나 관계대명사가 낀 경우에는 꼭 수일치 신경 써서 확인해 주세요. 5번 I am listening to the birds singing in the trees.
일단 이 문장에 ing가 2개나 쓰였네요. listening은 주격 보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주어가 기준이죠. 내가 듣고 있는 거니까 ing 잘 써줬고, singing은 앞에 있는 the bird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기준이 the birds. 새가 노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거니까 singing 잘 써줬어요. 5번 또한 정답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주어진 우리말 문장을 영작하시오. 이 문장은 교과서 문법 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에요.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소녀가 큰 소리로 울고 있다. 분사를 활용해서 영작할 때는 먼저 이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찾아야 해요. 이 문장에서는 어린 소녀가 명사이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이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이기 때문에 먼저 어린 소녀를 적어야 해요. The little girl, 그리고 손을 잡다는 hold a hand 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holding the woman's hand, 큰 소리로 울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은 비동사 ing, 현재 진행형을 써야 하니까 is crying loudly. The little girl holding the woman's hand is crying loudly. 이때 주의할 점은 holded 아니고 holding, 그리고 the little girl은 3인칭 단수니까 is 쓰는 거 꼭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2과 두 번째 문법인 분사에 대한 영상이 마무리되었어요. 모두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뿅!